네,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음식료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라는 타이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매경 애널리스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또 선정이 됐고요.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거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카데미 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매일경제에서 저희가 또 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네. 자, 신종 코로나 이슈로 음식료주 역시 단기적인 영향은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중국 관련주들 영향이 있을 거고요. 실적이 나왔지만 오리온만 하더라도 지금 경소상들이 운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한 1,800개 중에 지금 500여 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피해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셀아웃,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는 부분은 좀 이어지겠지만 제조업체에서 유통산업 넘어가는 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베이징 외 공장들이 아직 가동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제 해소가 될지 좀 기다려야 되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운영 시간을 좀 줄이고 있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향까지 좀 감안하면은 아직은 영업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로 넘어오자면은, 국내는 과거 메르스와 비교하자면은 이제 외식 업체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배달 음식이 많이 늘고 있죠. 배달 비중 자체가 국내 한 20% 정도,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할 거고요. 외식 쪽의 영향은 일단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한 지역 주변에 이 식품 관련된 생산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좀 있나요? 아니, 우한 지역이라보다는 공장이 뭐 베이징이나 상해, 심양 쪽에 있기 때문에 우한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 외에 아직은 생산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동화보다는 그 손이 가는 수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아직 정상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영향이 좀 있군요. 자, 어쨌거나 이제 대면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조금 식품업체도 일부 영향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외식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또 반사 수혜를 얻는 기업도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 때 나와서 공유 주방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공유 주방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주방을 임대해서 설비 투자 없이 주방을 활용하셔서 식품 만들고 또 배달로 판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달 음식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공유 주방이 거기에 또 수혜를 잇고 있고, 공유 주방 쪽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CJ 프레시웨이, 어제도 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한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도 공유 주방이 성장하면 또 채널상 다변화로 매출 성장의 여력이 생기거든요. 프레시웨이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직은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의 동력이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기업별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리온도 들 수 있는데, 오리온은 실적이 어떻나요? 네. 오리온 실적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3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4분기 역시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춘절이 큰 영향을 줍니다. 춘절 시점에 따라서 춘절 시점이 4분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1분기에 반영되기도 하면서 실적에 이제 호실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대감 대비는 조금 못 미친 그런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1분기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우한 이슈를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 기대해볼 부분은 여전히 좀 신제품입니다. 꼬북칩 같은 제품이 국내에서는 히트를 쳤고. 무슨 칩이요? 꼬북칩. 꼬북칩. 예. 중국에서는 아직 이제 그 대형 신제품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 쪽에서 이제 신제품 여부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달라질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제품 기존에 출시한 신제품들이 입점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들이 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타오케노이라고 김스낵 제품을 이제 중국에 이제 오리온이 판매를 하는데, 스낵 제품. 오리온이 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시점 차이가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실적이 조금 못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신제품 기대하고 신종 코로나 우려가 공존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신제품은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 뭘로 봐야 되나요? 추후 실적하고 주가 전망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오리온 전망을 좀 보자면은 일단 주가 레벨 자체는 이제 PER 10배 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중국 식품업체들의 PR 레벨이 이제 20배 초반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오리온 작년에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고요. 네, 오리온 실적을 잘 내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저는 1분기에 일단 우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리온 좀 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오리온을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피할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이 중요한데 신제품 성공과 이후에 매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국면에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올 거고요. 아직은 이미 좀 작년도에 상승을 많이 기록한 점, 그리고 중국 식품주의 레벨이 좀 다운된 점 감안하면은 오리온보다는 이제 다른 신제품이나 업체들이 매력도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리온하면 뭐 초코파이를 많이 언뜻 떠오르는데 네. 일단 과거에 제가 이 오리온도 사실 그 미디어 쪽을 많이 공략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사업 보니까 요즘에 이제 어제 그 영화 기생충 때문에 CJ 물론 제일제당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네. 어떤 기업의 색깔 이런 것도 전혀 이게 관계가 없네요 지금 오리온은. 예, 지금은 이제 정리를 했죠. 온미디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리온이 과거에 케이블. 미디어로 성장을 하고 미디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물론 이제 영화 사업부가 이제 있긴 한데 거기도 네. 이제 뭐 홀딩스 쪽이고 오리온과는 이제 뭐 사업 회사와 관계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은 이제 성장의 그 구조를 보시면은 물론 2000년대 초중반에는 미디어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견인했었고요. 네. 2010년 이후부터 이제 중국 쪽이 성장하면서 주가 상승이 견인했고 포지션은 이제 중국, 베트남, 러시아, 국내의 제가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리온 됐고요. 이제 그다음에 오늘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기업입니다. 이 라면의 강자 농심인데요. 네. 기생충 짜파구리 네. 세계화를 시키겠다. 네. 대단한 포부입니다. 네, 사실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은 영역은 아니긴 한데, 아니겠지만, 예, 뭐 오늘 이제 사실 뭐 기생충 이슈 되게 뭐 개인적으로 되게 기쁜 소식이고요. 네. 예, 국가적으로도 좋은 안성탕면도 소식이고, 요즘 또 강호동 씨가 선전을 아주 네. CF 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디어 쪽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 너구리 신제품도 나왔습니다. 이제 예, 좀 매운 맛을 강화시켜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지표를 드려야 될 게 네. 어느 정도 매출을 기록해야 이제 신제품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월 매출 100억 정도 예, 금액을 넘어갔을 때 신제품이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농심의 주가를 보시면 장기간 박스권을 그리다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슈는 짜왕하고 이제 맛짬뽕이 성공을 했을 때, 예, 당시에 짜왕이 월 매출 150억까지 기록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와주면서 실적 개선까지 동반했거든요. 단순히 뭐 제품이 히트를 쳐서 일시적이었던 게 아니라 실적까지 분기 실적까지 서프라이즈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농심이 예,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농심과 같은 라면 기업은 이제 신제품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신제품의 어느 정도 인계치를 봐야 되냐, 월 매출 100억을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아직까지는 너구리 신제품에 대해서는 월 매출 한 40억 레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제품 성공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네. 라면 쪽은 저는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신라면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또 내려가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네. 신라면에 대한 충성도가 과거와 같을까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진라면이나 신라면은 좀 무차별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또 젊은 세대는 더 나아가서 이제 불닭볶음면 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산업 같은 경우 소비자가 중요한데 새로운 소비자가 유입되는 제품이 어디에 있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불닭볶음면 같은 이슈가 있는 제품들에 소비자가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전략? 뭐 포인트가 올해 있습니까?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새로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계속 매출 성장을 노릴 거고요. 두 자릿수 이상. 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신제품 전략은 기존에 새로운 브랜드 출시했다면 이제는 기존 브랜드의 익스텐션. 예를 들어 이제 너구리를 더 확대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신라면에서 겉면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미 알려진 브랜드에서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수익성 중심의 이제 마케팅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전략을 쓴다. 이제 새로 브랜드를 런칭하고 광고하는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뭔가 하여튼 농심은 좀 기대가 되는 올 한 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물론 이제 제품의 다양화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주류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지난번 시간대. 네. 하이트 진로는 올해는 또 어떨지. 사실 이게 인플루엔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네. 저희 때는 이제 뭐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네. 감기에는 소주의 고춧가루. 네. 네. 이게 뭐 민간요법도 아니고 하여튼 그 뭐 주류가 네. 우리 식품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또 매운맛도 그 나름대로의 효능성이 있고. 네. 예, 하여튼 그 주류 얘기 좀 하이트 진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뭐 방향을 못 잡고 작년 내내 방송에 나와서 저희가 하이트 진로 말씀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네, 많이 하셨던 것 그리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자부심 있는 종목이고 또 올해 역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라고 한다면 네. 월 매출액이 나오면서 올해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네. 곡선이 확 위로 들어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 맥주의 영업이익이 지금 7년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카스, 오비 맥주의 카스가 국내 시장을 점유하면서 하이트 맥주는 매년 3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 적자가 해소가 되면서 턴어라운드를 한다. 지금 오비 맥주의 영업이익이 연간 5,100억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맥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0억입니다. 네. 예, 이게 점유율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오비 맥주가 65% 점유했고 하이트가 30%대까지 점유율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하이트가 오비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오비는 빠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이트도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벌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하이트 전체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대를 하회하기 때문에 맥주의 증가만으로도 전체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진로 이즈백이라고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진로 소주 디자인을 재현해서 만든 소주가 있는데 그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소주로 출시가 되면서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이라는 소주는 소비자분들이 본연의 소주만 좀 독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처럼 대선 그다음에 좋은데 같은 제품들은 좀 부드럽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오히려 더 부드러운 소주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매출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 자체는 마케팅 비용 지출 등으로 좀 부진했지만 매출액은 20% 늘었습니다. 예. 맥주에서 25%, 소주는 10% 후반대 성장이 나왔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 같은 경우에도 맥주는 90% 성장.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었죠. 예. 소주는 35% 성장.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작년에 이제 테라 출시를 앞두고 아무래도 매출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 신제품이 나와야 되니까 기존 제품을 조금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1월 달, 2월 달 기저가 좀 확실합니다. 예, 네.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맥주는 95% 성장, 소주는 3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에 대해서는 비용을 쓰면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매출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예, 결국 매출 고성장이 키 팩터다라고 보고 있고 테라의 신제품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힘주어 이야기하시는 하이트 진로 올해도 계속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다간 좀 이상해질 것 같고. 봉준호 감독도 밤새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네. 주류 생산과 이 식품 문화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맞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오늘은 음식료, 호실적에도 묻는 이유를 주제로 해서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입니다. 김정욱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